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목소리가 걸걸한 것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감기도 좀 걸리고 약간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방한용품을 잘 준비하고 몸 관리를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화상 카메라가 무엇인지는 다 알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좀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갈수록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기 안전관리 쪽에서는 직무고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번에 제가 저압 분전반 외관 점검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그 적외선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서 보여줬던 사진인데 간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이 적외선 카메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적외선 센서로 이제 감지를 해서 이제 온도를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 차단기의 R상 첫 번째 상이 지금 열이 났었던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레이저를 쏴가면서 이제 이 지점을 열을 쟀던 거죠. 왜냐면은 외관 점검할 때 부스바에 붙여져 있던 그 테이프가 커버가 이렇게 열화 때문에 벗겨져서 이 볼트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아래쪽 볼트에서 열화가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괜찮아서 열이 이제 발생하는지를 각 상별로 체크해서 별 문제가 없구나 확인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볼트로도 한번 제가 조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는데 이게 10만원 안짝으로 돼서 어찌됐든 이제 전기라는 것이 위험하고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보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열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잘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제 외관 점검으로서만 여기가 문제가 발생할 한 것 같아서 여기 포인트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미 다른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분전반을 보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여기 열이 날 만한 전선이 접속되고 또 차단기 볼트랑 조인되는 모든 부분들이 전선이 이렇게 접속되는 조인되거나 이제 볼트가 조여지고 터미널이 잘못 물리거나 했을 경우도 있고 차단기 자체에 그런 불량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여기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로 지금 쏘면서 지금 보는 거지만 한 번에 다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가 동작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열을 금방 바로바로 감지를 하긴 해요. 이 여기 지금 보시면 31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이쪽 하나 찍고 문제가 확실히 보이는 데를 찍을 때는 이게 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단자 하나하나 여기 찍으려면은 단자뿐만이 아니라 차단기 이쪽 안쪽에서도 열화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따지고 다 본다면은 여기 이 조그만한 분전반 안에서도 열이 발생할 포인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화상 카메라가 많이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직무고시 서류를 준비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직접 분전만에 대고 열 포인트가 나는 부위들을 좀 확인을 해봤던 건데, 적외선 카메라로는 솔직히 여러 단자, 보통 볼트 쪼여지는 부분이나 이렇게 하게 되지 열이 이렇게 많이 감지되는 데를 다 찍어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는 이렇게 딱 화면으로 감지를 해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마그네트의 좀 상단 부분에서 좀 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무조건 열이 발생한다고 나쁜 안 좋은 건 아닌데, 아 여기서 원래 특성상 마그네트 특성상 뭐 이런 데서 열이 감지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다른,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레인지가 18도에서 35도인데 제일 이제 과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아주 하얗거나 빨갛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온도가 더 추울 때는 더 이런 온도들이 더 내려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그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장 원인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요즘에 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사용하려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참고로 저도 이게 제 열화상 카메라는 아닙니다. 혹시 제 영상을 구독하시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 열화상 카메라 판을 해주시거나 리뷰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잘 사용하고 좀 리뷰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저도 하나 이렇게 좀 지원 협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비싸서 이거는 한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달리 거라는 그런 브랜드인데, 저도 비싸서 아직 사진 못하고 회사 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서 일정이 겹치거나 하면은 또 원하는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머지않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자료인데, 제가 실제 이거는 사진을 찍었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운전반에 볼 포인트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거는 우연히 이제 점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건 확실히 제 열화상 카메라가 없었으면은 이거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 분전반의 온도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랗게 표시가 돼서 열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점검을 하다가 이쪽 부분에서 유난히 발열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온도도 이제 대략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열이 높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차단기에 부하가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보이지만 단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열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얘가 보통 한 30도 정도나 되는데, 보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1차 차단기 단상 차단기였는데 1차 측이 43도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차에서 십자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조이는 작업을 잠깐 했는데, 활선 상태에서 조이거나 할 때는 항상 장갑도 끼고 그 십자 드라이버에 절연 테이프도 감고, 혹시라도 모를 단락 사고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조여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살아있는 그 단자를 조이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조이게 될 때 살아있는 전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십자 드라이버나 마이너스 드라이버도 정말 그 절연이 철저하게 검증된 그런 제품만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생활용품점이나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공구들은, 전기인들은 아마 대부분 취급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절연이 파괴됐다가 감전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뭐 여담이었고, 십자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조이니까 거의 한 두 바퀴 이상이 돌아가더라고, 이게
볼트 조인 거를. 그래서 볼트를 조이니까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뭐 좀 더 색이 더 강화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원래 차단기 표면 온도나 이런 거랑 비슷해지는 지금 색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3도였는데 조이고 나니까 29도 밑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거의 14도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열화상 카메라가 좀 약간 무거운 건데 무겁게 들고 다녔지만 아 정말 이거 한 건 했구나. 이거 그냥 나중에 놔뒀으면은 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얻게 되고 공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공장 찍었던 것도 보면은 단자대에서 정말 여러 단자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력선도 있고 뭐 조작 전원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독 이렇게 빨갛게 과열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 뭐 분전반은 뭐 접속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공장에 수많은 마그네트라 그 조작 전원들 단자대에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놀라실 텐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한 번에 관리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참 열화상 카메라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외선 열화상 분포 측정 기록표라는 직무고시의 실제 서류 양식입니다. 실제 종이는 아니고 지금 제가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측정 대상도 나와 있고 측정 장비, 사용 전압, 측정 조건, 뭐 바깥인지 옥내 건물 내부인지. 그래서 보통은 판정 기준을 삼상 비교법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단상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단상은 이제 전선의 케이블이나 그런 두께에 따라서 뭐 종류에 따라서 그 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를 다 일일이 또 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근데 단상도 확인이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삼상 전기가 용량도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삼상 비교법을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도 이하일 때는 정상, 5도를 초과하고 10도 사이일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10도 이상일 때는 바로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측정 부위를 이렇게 포인트별로 이렇게 해서 재서 이 온도 차가 이제 5도를 넘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직무고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회사 차원이든 뭐 개인 차원이든 간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찍을 때 그러면은 실제 사진 하나 찍고 열화상 카메라 사진 하나 찍고 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 실제 사진도 찍히게 됩니다. 근데 어둡게 되면은 이 사진은 거의 검해서 안 보이고 이제 열만 감지되는 이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분전반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부하가 좀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네, 열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RST 우편에 있으니까 RST 해서 위에가 N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RST 상을 포인트별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찍어 놓은 거고 그 포인트 온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삼상이 골고루 전류량까지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상 징후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상이 유독 온도가 높다거나 하면은 볼트를 조이든지 차단기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의견을 뭐 삼상 비교법에 의해서 0.5도 온도 차이가 0.5도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옥외였어요. 바깥이어가지고 또 한여름에 에어컨 설비들이 많이 있는 거여서 지금 뭐 온도가 꽤 높은 거예요. 밖에 치더라도 이게 51도면은 전선이 에어컨 설비가 이제 좀 많이 쓰는 설비였는데 지금 온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온도가 여기는 지금 51도 제일 많이 나갔던 게 51도 이제 이하로 50도 이하로 이렇게 됐는데 열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빨리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N상은 상대적으로 열이 좀 덜 나고 있죠. 덜 나고 있어도 지금 40도가 좀 넘어 있어요. 이게 7월 날짜가 지금 7월이잖아요. 한여름에 에어컨 설비가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어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온도도 그때그때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70도, 8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선에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0에서 80도. 저는 이 온도대를 직접 본 적도 있어요. 막 전선이 약간 시커멓게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선의 허용 전류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어서 차단기도 올리고 차단기 그 전선도 이제 좀 더 두꺼운 걸로 교체를 진행을 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3.1도였어서 삼상이 뭐 크게 뭐 어떤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단자가 덜 조여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상 범위 내에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름에 이렇게 찍었던 건데 열화상 카메라를 좀 제대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한여름철은 조금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열화상 카메라가 열을 측정하는 거지 전기가 살아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측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하면은 변수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전신주도 지금 열이 높은 걸로 표시가 이렇게 되고 또 변압기도 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뜨겁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서 약간 판단에 미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뭐 필요하면은 뭐 해야겠지만 좀 더 정확성을 원한다면 여름철은 한여름처럼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고압이고 멀리에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에서 측정하려면 좀 더 좋은 거를 아마 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지금 측정했을 때 포인트별로 온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COS를 지금 측정을 하는 거고 각 상별로 35도, 34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온도차가 5도 이하여서 제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특고압 이거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로 봐서 충전 부위에서 열이 나는지들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 여기서 열 나는 거 전신주에서 열 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뭐 전기가 여기로 흐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특고압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할 때는 충전 부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상별로 파워퓨즈는 잘 여기서 안 보이는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전선 접속 부위에 열화상 카메라로 열로서 여기가 뭔가 열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를 측정을 해야 될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충전 부위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내부이고 전기실 안에 수변전실이 지금 있었는데 지금 파워 퓨즈를 제가 측정을 하는 사진입니다. 불빛이 없어도 열화상 카메라는 열로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를 제가
제가 측정을 한 거죠. 온도가 뭐 24도, 24도, 24.3도 별 차이가 없어서 양호한 걸로 제가 체크를 해놨던 거고, 뭐 이거 뭐 별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파워 퓨즈가 예? 불완전하게 끼워졌다거나 열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퓨즈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고압 여러분 가까이 근접해도 위험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기 쪽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특고압의 고장 유무도, 보통은 우리가 검전기 통해서만 전기가 오고 안 오고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 열화상 카메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이 아마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어디에 측정을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관리해야 될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선임들한테 좀 배우게도 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부들 위주로, 또 볼트나 접속 부위 그런 데들 위주로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을 하게 되면 되고, 내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맞게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를 회사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전기 분야 쪽으로 뭐 지금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는데, 보니까 뭐 보일러 배관 하는 사람들은 그 방의 온도를 따뜻한 이제 배관이 흐르는 것을 그렇게도 이제 판단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정말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준비도 하셔서 전기나 뭐 기타 민감하게 열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구비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